자, 이루하편입니다. 이루하편. 이루상편에서는 어질게 살아라. 어질게 사는 것은 효다. 효도하는 것이다. 효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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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런 얘기를 했죠. 그죠? 이루하편에서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자, 맹자가 말했다. 순임금은 제풍에서 태어나, 제풍이라는 건 지명입니다. 지명. 부하로 옮겨갔다가, 부하도 지명이겠죠. 명조에서 죽었으니 명조도 지명입니다. 동쪽 야만족의 사람이다. 맹자왈 순생어 제풍 천어 부하 졸어 명조 동이 지있냐. 동쪽의 야만족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보통 우리가 동이라고 씁니다. 동이 사람이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동이라는 게, 왜 중국 놈들이 주변 사람들을 보고 북적 남만 그 다음에 동이 서용 요렇게 쓰는 건 아시죠? 그죠? 제가 우리 집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 사는 내 친구 명서를 보고 야 이 견용놈아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서울 사는 분들은 이제 저한테는 북적에 해당하시겠네요. 북적 오랑캐 놈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동이라고 그냥 쓰는데, 여기선 또 이제 이분이 이 위대하신 번역가님께서, 책임연구원께서 이제 동쪽 야만족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보통 아무도 동의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동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썼던 용어거든요. 잘 골라야죠. 그러니까. 자, 문왕은 아무튼 번역이 여전히 뭔가 이루편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많네요. 자, 문왕은 기주에서 태어나서 필영에서 죽었으니 서쪽 야만족 사람이다 라고 또 되어있네. 문왕 생어 기주 졸어 필영 서이 지있냐. 여기는 서용이라고 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냥 서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 여기선 그냥 서쪽 야만족이 맞겠다 그래. 자, 지리적으로 서로 떨어진 것이 서로 천여리나 되고, 시간적으로 서로 떨어진 것이 천여년이나 된다. 그러니까 순임금하고 문왕 말이죠. 그런데 뜻을 얻어 중국에서 도를 실행한 것은 마치 부절을 맞춘 듯 똑같았다. 엄청 멀리 떨어진 사람이고, 거리도 멀리 떨어진 사람이고, 살았던 곳도,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되게 멀리 떨어진 사람들인데 어진정치라기로는 둘 다 똑같았다는 말이죠. 부절을 맞추는 똑같았다고 되어 있는데, 부절이라는 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기가 증표입니다. 증표. 무슨, 아니요, 서용이랑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섬서성 감속성 사람들일 거예요. 그 부절이라는 게 증표인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종이를 찢어가지고, 종이를 찢으면은 그 찢은 모양이라는 게 그 일률적이지가 않잖아요. 보면은 저희 자대고 이제 칼 대고 자른 것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 종이 자르는 모양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찢어진 모양이 지각각일 텐데, 그러면 결국 이제 그 종이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맞춰보면은 이제 그게 약속한 본인들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부절이라 그래요. 그걸 보통 부절. 요즘은 뭐 부절 같은 건 안 쓰지만, 옛날에 그 뭐죠? 고구려 건국설화에 보면은, 고구려 초기 설화에 보면은, 왜 그 상고 어디 나오는 말이지? 그 왜 추모왕이 이제 자기 아들 유류왕 그 맞이할 때 유류왕한테 그 뭐예요? 깨진 칼인가 그걸 줬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와이프한테 깨진 칼인가 그걸 줘가지고 나중에 유류왕이 크면은 그걸 갖고 찾아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맞춰보고 나서, 맞아요. 유류왕한테 이제 그걸 맞춰보고 나서, 어 이건 네 아들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맞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부절입니다. 부절. 옛날에는 그런 방식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가끔 나옵니다 보면은. 자, 앞선 성인과 뒤에 온 성인이 행한 법도는 동일했다. 다 어지게 다스렸다 그런 말이지. 자, 정나라 대부인 자산은
정나라의 정사를 맡고 있을 때 자신이 타는 수레로 진수와 유수에서 사람들을 건네주었다. 진수와 유수는 강 이름이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원문이 이렇습니다. 자산, 청, 정국, 지정. 자산이 정나라의 정사를 볼 때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정나라의 대부인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가 않죠. 이런 거 내 생각에 그 어디에요? 맹자 그 맹자 집주 같은 그런 곳에서 이 사람이 이제 어줍지 않게 지금 번역자가 어줍지 않게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다고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네. 각주로 붙여놓지 왜 자꾸 이렇게 본문에다가 이렇게 깽판 쳐놓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자꾸 이게 내 그 눈에다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 그냥 넘어갈 텐데. 자, 이에 대해 맹자가 말했다. 자산이란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정나라 그 공자하고 비슷한 시대이거나 아니면 공자 바로 직전 시대 사람인데요. 그 정나라라는 이제 나라의 그 재상으로 있으면서 정치를 되게 이제 칼같이 잘했다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자, 이에 대해 맹자가 말했다. 자산은 비록 은혜롭긴 했지만 정사를 할 줄 몰랐다. 정치할 줄 몰랐다. 11월에 사람이 다니는 다리를 건설하고 12월에 수레가 다니는 다리를 건설했다면 백성들을 11월에 사람이 다니는 다리를 건설하고 12월에 수레가 다니는 다리를 건설했다면 수레는 차죠 옛날에 백성들이 물을 건너는데 수고로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군자가 정사를 공평하게 하기만 하면 생차할 때 길 가는 사람들을 길가로 물러나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어찌 일일이 모든 사람을 건네준단 말이냐. 그러므로 위정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한다면 날마다 그렇게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고위정자, 위정자라는 말은 정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매인, 모든 사람을, 매 사람을 이열지, 기쁘게 하려 그러면 인력 부족의,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할 것이다. 매일 해도 부족할 것이다. 매일이란 말이 맞겠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건네주는 거는 어지러 보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정치하는 방법으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자, 맹자가 제 나라의 선왕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군주가 만일 신하를 자신의 손발처럼 소중히 여기면 신하는 군주를 자신의 배와 심장같이 여길 것입니다. 군주가 만약 신하를 개나 말처럼 하찮게 여긴다면 신하는 군주를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보통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군주가 만일 신하를 흙덩이나 지푸라기 같이 천하게 여긴다면 신하는 군주를 원수로 여길 것입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왕이 말했다. 예법에 옛날에 섬기던 군주를 위해서 상복을 입는다고 하던데 군주가 신하에게 어떻게 대해야 신하가 옛날에 섬기던 군주를 위해 상복을 입게 됩니까? 그 옛날에 섬기던 군주를 위해 상복을 입는다는 것은 극진하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존경하고 그렇단 말이지. 맹자가 말했다. 가난한 내용을 군주가 실행하고 건의하는 말을 군주가 받아들여서 군주의 은택이 백성들에게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신하에게 어떤 일이 생겨서 그 나라를 떠나게 될 경우 군주는 그 사람을 시켜 그를 인도하여 국경을 넘게 하고 또 그가 도착할 곳에 먼저 사람을 보내 그에 대해 좋게 소개해야 합니다. 또 나라를 떠난 지 3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제서야 그에게 내렸던 토지를 환수해야 합니다.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일러 세 가지의 예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신하가 옛날에 섬기던 군주를 위해 상복을 입을 것입니다. 차지, 위, 삼유, 레언 세 가지 예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다. 자, 오늘날에는 신하의 간언을 실행하지 않고 건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군주의 은택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또 신하에게 어떤 일이 생겨서 그 나라를 떠나게 될 경우 그를 붙잡아 놓고 가지 못하게 하고, 또 그가 도착할 곳에는 험담을 퍼뜨려 극도의 곤궁에 빠지게 만듭니다. 또 그가 나라를 떠나는 날로 즉시 그에게 내렸던 토지를 빼앗아 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일러 원수라고 합니다. 원수인 옛날의 군주를 위해서 무슨 상복을 입는 일이 있겠습니까? 먼저 왕이 신하들을 위해서 잘 대해줘야 신하들도 왕을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어지러야 된다. 어질게 살아라. 어질게 정치해라. 그런 말이죠. 자, 맹자가 말했다. 죄가 없는데도 선비를 죽이면, 여기서 또 이게 선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비가 아닙니다. 맹자왈 무죄 이 살사 삽니다. 사. 아까 얘기했던 그 경대부사 할 때 그 사입니다. 사. 하급 관리 혹은 이제 평민, 조금 높은 평민, 그런 걸 이르는 말이 사죠. 사. 옛날에 계급입니다. 계급. 근데 이거를 선비라고 하면 안 됩니다. 경 밑에 대부가 있고 대부 밑에 사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죄가 없는데도 사를 죽이면 대부가 관직을 버리고 떠날 것이고, 이 말은 이제 대부라는 말, 그러니까 아랫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그 아랫사람의 상관이, 그 아랫사람의 주인이 그 왕을 버리고 떠나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은 공정하게 대해야 된다, 그런 말이지. 죄가 없는데도 백성을 죽이면 사가 딴 곳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이게 원문이 이렇습니다. 원문이 맹자왈 무죄 이살사 즉 대부가이거. 무죄 이, 이게 이것도 죽인다. 륙이구나. 륙. 참륙하다 할 때 륙자입니다. 륙. 륙민 즉 사가이, 저거는 뭐지? 동가? 도짠가? 아무튼 둘 다 떠난다는 의미인데, 민이라는 거에 위에 사가 있고요. 그 다음 사라는 거 위에 대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사라는 거를 선비라고 그냥 번역해버리면, 선비사자라고 해서 옛날에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선비라고 번역해버리면 번역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도 선비를 죽이면 대부가 관직을 버리고 떠난다. 그리고 죄가 없는데도 백성을 죽이면 선비가 딴 곳으로 옮길 것이다. 도대체 선비하고 대부하고 백성이라는 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안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후원 고맙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선비라고 읽는 것보다는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이제 사라고 읽는 게 맞는 거죠. 번역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 아저씨는 굳이 이거를 선비라고 번역을 하시네. 책임연구원이요. 자, 맹자가 말했다. 군주가 어질면 어질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되고, 군주가 의로우면 의롭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된다. 맹자가 말했다. 예인 듯하지만 사실은 진짜 예가 아닌 예와, 의인 듯하지만 사실은 진짜 의가 아닌 의를 대의는 행하지 않는다. 가식 떨지 마라. 그런 말이죠. 자, 맹자가 말했다. 중용의 덕을 지닌 사람은, 그걸 선비라 그러지 않다니까. 그냥 사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경대부사 할 때 그 사라고 하잖아. 중용의 덕을 지닌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길러주고, 재능을 지닌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길러주므로 사람들은 현명한 원로가 있는 것을 즐겁게 여긴다. 만일 중용의 덕을 지닌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내버려두고, 재능을 지닌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내버려둔다면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과의 거리는 한치도 되지 않게 가까워지고 말 것이다. 잘 가르치고 이끌어야 된다. 맹자가 말했다. 사람이란 하지 않는 것이 있은 후에야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있게 된다. 맹자왈 인유불위야 이후 가이유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는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미하겠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미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해놓은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겠죠. 자, 맹자가 말했다. 남의 나쁜 점을 말한다면 닥쳐올 후환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맹자가 말했다. 공자께서는 너무 지나친 것은 하지 않으신 분이다. 맹자가 말했다.
대인은 말을 함에 있어 반드시 남들이 믿어주기를 바라지 않고 행동함에 있어 반드시 상응하는 결과가 있을 것을 바라지 않으며 결과로서 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의로움이라는 기준에 따라 말하고 행동할 뿐이다. 결과보다는 의도가 중요하다. 의도와 동기가 중요하다. 맹자왈 대인자. 대인은 언불필신, 믿는 게 있어서 말하지 않는 거고, 믿는 게 있어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행불필과 결과가 있어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유의 오직 옳음, 소죄 소제 제 옳음이 옳음으로써 그렇게 할 뿐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자, 맹자가 말했다. 대인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맹자왈 대인야 불실 기, 이게 적자인가? 적자 지심 자야.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게 적자 여긴가요? 이게 역자인지 적자인지 모르겠네. 역인가? 역 자지심자야 이렇게 되나? 적자인가 모르겠다. 뭐 적자라는 게 아마 역자인가 적자라는 게 아마 어린아이라는 의미일 텐데 뭐 모르겠네요. 여기서는 이게 무슨 말하는 건지. 순수한 마음인가요? 자, 맹자가 말했다. 살아있는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라 오직 죽은 부모를 장사 지내는 것이 큰일이다. 맹자왈 양생자 부족 이당 대사 유 송사가이 당 대사. 여기서 살아있는 부모를 모시는 게 큰 일이라기보다는 죽은 부모를 모시는 게, 떠나보내는 게 큰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예를 들면 살아있는 부모를 내팽개치고 그 다음에 부모 장례나 잘 치러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의 장례를 치러주는 게 살아있을 때 모시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모시는 것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허술히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해설을 보니까 묵가 쪽에서요. 묵가, 여러분이 아는 그 묵가, 목적의 묵가 있죠, 그죠? 묵가 쪽에서 되게 장례하는 거를 되게 검소하게 하자고 주장을 했대요. 그거에 대한 아마 반론인 것 같아요. 해설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 아마 이건 타당한 말인 것 같습니다. 자, 맹자가 말했다. 군자가 올바른 도로서 사물을 깊게 탐구에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 체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스스로 얻게 되면 사물을 대하는 것이 편안하게 된다. 사물을 대하는 것이 편안하게 되면 그것에서 취해서 축적하는 것이 깊어진다. 취한다는 것은 술 취한다는 게 아니라 얻는다 그런 말이죠. 뽑는다. 취해서 축적하는 것이 깊어지면 자신에 가까운 곳에서 이치를 탐구하여도 그 근본적인 이치와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스스로 체득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맹자왈 군자 심종가 지이도 욕기 자득지야.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결론은 스스로 노력해라. 아까 또 나왔었죠, 그죠? 스스로 반성해라, 노력해라, 그런 얘기 나왔죠. 반복됩니다. 결국에는 계속 어떻게 하면 어질 수 있을까? 뭐 효도하는 것도 있고 스스로 반성하는 것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있는 거죠. 이루편의 주제는 그런 것 같네요. 어떻게 하면 어질게 될 수 있을까? 앞에서는 이제 어진 정치를 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럼 어질다는 게 뭘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네. 자, 맹자가 말했다. 폭넓게 배우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까닭은 장차 핵심적인 요점을 말하는 것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이다. 맹자왈 박학 이 양설지 장이 반설 약야. 양자가 이게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런 말인가? 양설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런 말인가? 그러니까 넓게 배우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넓게 배우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단순한 걸로 돌아가기 위함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볼 수 있는데, 진리는 가까이 있다 그런 말일까요? 자, 맹자가 말했다. 선으로서 남을 복종시키려는 사람이
남을 복종시킬 수 있었던 경우는 없다. 선으로서 남을 길러주고 나서야 천하 사람들을 복종시킬 수 있다. 천하 사람들이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는데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경우는 없다. 맹자왈 이선 복인자 미유능복인자야. 선으로서 사람들을 복종시키려는 사람 중에는 아직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사람을 기르려고 하는 사람은, 선으로서 기르려고 하는 사람은 길러주고 나면 연후 능복 천하를 복종시킬 수 있었다. 천하를 다스릴 수 있었다. 복이라는 건 여기서 복종이라기보다는 다스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게 좀 더 사리에 맞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남을 굽히게 하는 것보다는 어쨌건 남을 길러서 도와주고 어질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 핵심인 것 같죠. 자, 맹자가 말했다. 말에 진실함이 없다면 상스럽지 못하다. 상스럽지 못한 말의 실질로는, 상스럽다는 것은 좋다는 말이죠. 남의 재능을 은폐하는 것이 그에 해당된다. 맹자왈 언무실불상. 언무실불상. 언무실, 말에 실제가 없다면, 실제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진실하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진심이 없다면 불상, 상스럽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상스럽다는 말은 여기서 좋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자, 불상지실, 여기서 좋지 않다는 것은 폐, 갈이 나을 때 폐자인가? 폐, 현자, 당지. 다른 사람의 번역문에서는 여기서 재능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현명함, 다른 사람의 덕을 감추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남을 시기하는 것, 그런 의미겠지. 안녕하세요. 이루편 엄청 기네. 제목이 버틸까요? 이루편이 버틸까요? 진짜 긴데. 자, 서자가 말했다. 서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서벽이란 사람이라네요. 제자랍니다. 자, 서자가 말했다. 공자께서는 자주 물을 찬미해서 무려라고 하셨는데, 물에서 어떤 점을 높이 산 것입니까? 서자왈 중리 극칭 어수. 중리라는 거는 이제 공자를 의미하죠. 공자의 이름이 중리입니다. 공중리. 이게 자였다. 자. 이름이 아니고 자입니다. 이름은 구조. 왈 수제 무려 하취 어수야. 물의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냐? 맹자가 말했다. 근원을 가진 샘물은 솟구쳐 나와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흘러가며 움푹 패인 웅덩이들을 다 채운 후에는 앞으로 나아가 사하에까지 이른다. 근원이 있는 것은 이와 같으니 공자께서는 이 점을 높이 산 것이다. 근원이 없는 빗물의 경우에는 7, 8월 사이에 빗물이 모여 크고 작은 도랑들을 가득 채우지만 그것이 마르는 것은 서서히 기다릴 만큼 금방이다. 그러므로 명성이 실제보다 지나친 것을 군자는 부끄럽게 여긴다. 물의 이치가 이러이러한 것이고 이게 좋은 것이다. 이것을 보고 높게 산 것이다. 근본이 있다. 물은 여러분하고 다른 거죠. 여러분은 근본이 없잖아. 자, 맹자가 말했다. 사람이 금수와 다른 점은 지극히 미미하다.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내버리고 군자는 그것을 보존한다. 순임금은 사물의 이치에 밝았고 인륜을 잘 살펴서 인과 의에 따라 실천했을 뿐 인과 의를 억지로 실천한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은 근본이 없다 그래서 한 분이 나갔습니다. 자, 맹자왈 인지소이 이여 금수 자 기 신가 효인가 뭐 글자를 모르겠네.
그러니까 요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하고 금수라는 거는요 우리가 보통 짐승을 의미하는 건데 금이라는 게 날짐승을 의미하고요 수라는 게 들짐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파같이 양파 같은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나 호랑이들은 수에 해당하는 거고 금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매 같은 거, 매나 아니면 독수리 같은 거가 이제 금에 해당하는 거죠. 아니면 까치 이런 것도 금에 해당하겠죠. 네, 금수 보통 금수라 그러면 짐승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짐승들, 그러니까 동물들과 다른 점은 되게 소소하다, 되게 작다. 근데 군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보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근데 그 다른 점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뒤에 나오는 말처럼 이제 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맹자가 말했다. 우임금은 맛있는 술을 싫어하고 날개 달린 것들이 금이라고? 그러면은 펭귄은 금이냐 수냐? 자, 맹자가 말했다. 우임금은 맛있는 술을 싫어하고 선한 말을 좋아했다. 탕왕은 중용의 도를 굳게 지켰으며 현능한 사람을 기용함에 출신을 따지지 않았다. 문왕은 백성을 마치 상처 입은 사람처럼 가엾게 여겼고 도를 바라보고서도 마치 아직 보지 못한 듯이 여겼다. 무왕은 가까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고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잊지도 않았다. 전부 다 이제 덕 있는 왕들로 칭송되는 사람들이죠. 주공은 우임금, 탕왕, 문왕, 무왕의 덕을 두루 갖추고 그들이 했던 네 가지 일을 실천하고자 했다. 그것들 중에 당시의 실정과 부합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하기를 낮부터 밤까지 계속하다가 다행히 깨달으면 즉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앉은 채로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어진 것을 해야 된다. 어질게 살아야 된다. 어질게 정치해야 된다. 어질게. 오리너구리는 유대류. 자, 맹자가 말했다. 성스러운 왕들의 자취가 사라지자 시가 없어지고, 여기서 여기서 시라는 것은 원문이요. 일단 여기 지금 각주는 엄청 많이 붙어 있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나 봐요. 근데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맹자왈 왕자 지역, 이게 뭐지? 식인가? 이 시망 그러니까 왕자라는 거는 이제 성스러운 왕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왕자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아까 나왔던 이제 문왕, 무왕, 뭐 우임금 이런 사람들처럼 덕 있는 왕들, 옛날부터 그 덕 있는 왕들이라고 칭송받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왕자라고 하는 거겠죠. 왕된 사람들, 왕의 아들이 아니고요. 왕된 사람들, 왕인 사람들. 시망이라 그랬는데 시라는 게 여러분이 아는 그 시입니다. 시 포잇 할 때 그 시입니다. 시. 여기서 시라는 것은 시라는 것을 여기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왕들의,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제 뭐 나라가 잘 다스려지면은 그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시 같은 글로 남겨서 나중 사람들한테 전하고 그러잖아. 왜 월요일에 제가 예본서기 읽을 때도 보면은 예본서기에 왜 어떤 천황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했다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사실 그 노래라는 게 옛날엔 시였단 말이에요. 지금의 시하고 이제 그때 시하고 좀 다른 거죠. 그때는 이제 그게 문학이면서 동시에 이제 노래했던 셈인데, 결국에는 그 그러니까 왕이라고 우리가 그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덕 있는 왕들이 자취가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시가 없어졌고, 그리고 그 시가 없어지니까 춘추가 지어졌다라고 이제 원문 그 번역이 돼 있어요. 진나라의 승과 초나라의 돌과 노나라의 춘추는 다음과 같은 성격의 식들이다. 승하고 돌하고 춘추는 전부 다 역사책일 겁니다. 자, 춘추의 내용은 제나라 황공과 진나라 문공에 관한 일이고 그것을 기록한 글은 사관의 문체이다. 역사하는 사람의 문체이다. 공자는 그 속에 담은 의리는 내가 외람되이 취했다라고 하셨다. 역사를 기록하고 평가하는 관리가 원래 아니었는데 공자가
그런데도 이제 주제 넘게 했다라고 이제 겸손하게 얘기한 것이 바로 외람되게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역사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인데 뭐 여기서 또 역사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되게 곁다리로 나가는 것일 거고 그냥 이제 그렇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글을 읽읍시다. 자, 맹자가 말했다. 군자의 영향도 5세대를 지나면 끝나고 소인의 영향도 5세대가 지나면 끝난다. 나는 공자의 제자가 될 수 없었지만 다행히 5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자의 도를 배웠다. 공자에서 맹자로 이어지기까지요. 학풍이 어떻게 바뀐다고 보통 보냐 하면은 주의가 보통 그렇게 봤는데 공자에서 증자로 이어지고요. 증자에서 자사로 이어지고요. 자사에서 맹자로 이어진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제 맹자가 공자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맹자 이후엔 누구한테 이어졌느냐? 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자, 맹자가 말했다. 자기 것으로 취해도 될 것 같지만 실은 취해서는 안 되는 경우인데 취한다면 청렴을 해치게 된다. 청렴하지 않게 된다. 그런 말이죠. 남에게 주어도 될 것 같지만 실은 주어서는 안 된 경우인데 준다면 은혜를 해치게 된다. 죽어도 될 것 같지만 실은 죽어서는 안 되는 경우인데 죽는다면 용기를 해치게 된다. 돌격해서 총 맞아 죽으면 그거는 만용이다. 어쨌거나 도리에 맞는 상황이 있다. 그런 말이겠죠. 자, 방몽이라는 거는 사람이겠죠. 예에게서 예라는 것도 사람이겠죠. 활쏘기를 배웠는데 예가 가진 기술을 모두 익히고는 천하에서 오직 예만이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해 예를 죽여버렸다. 자, 이에 대해 맹자가 말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예의 잘못도 있다. 공명의 같은 사람은 예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했지만 잘못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을 뿐이지 어찌 잘못이 없겠느냐. 옛날에 정나라에서 자탁유자로 하여금 자탁유자라는 건 뭐 사람 이름이겠죠. 여기서 위나라는 작은 위나라입니다. 위나라를 침략하게 했는데 위나라에서는 유공지사를 시켜 그를 추격하게 했다. 자타교자가 오늘 내가 병이 나서 활을 잡을 수가 없으니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자 그렇게 하고는 마부에게 나를 쫓는 자가 누구냐 라고 물었다. 마부가 유공지사입니다 라고 하자 나는 살았다 라고 했다. 마부가 유공지사는 위나라의 활을 잘 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으리께서 살았다고 하는 이유는 어째서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유공지사는 윤공지타에게서 활쏘기를 배웠다. 그런데 그 윤공지타는 바로 나에게 활쏘기를 배웠다. 윤공지타는 단정한 인물로 그가 선택한 친구 역시 틀림없이 단정한 인물일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스승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유공지사가 도착해서 자타교자에게 묻기를 선생께서는 어째서 활을 잡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했다. 그러자 자타교자가 오늘 나는 병이 나서 활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 유공지사가 말했다. 저는 윤공지타에게서 활쏘기를 배웠고 윤공지타는 선생께 활쏘기를 배웠습니다. 저는 선생의 기술로서 도리어 선생을 해치는 일은 참아하지 못하겠습니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오늘의 일은 저의 군제 일이므로 제가 감히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는 화살을 뽑아 수레바퀴에 두드려 쇠로 된 화살촉을 떼어내고서 화살 4발을 쏜 후에 돌아갔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박몽이 얘에게서 활을 배웠는데 얘가 가진 기술을 모두 익힌 다음엔 얘를 죽여버렸다라는 거는 얘가 왜 책임이 있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가르칠 대상을 고르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만화 같은 데서 왜 그 뭐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그러면서 제자한테 가끔 죽는 스승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그런 게 이제 잘못된 거란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천도사 같은 사람들은 되게 복 받은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은 모르겠다. 요즘 손육공이 보면은 그게 복 받은 건지 잘 모르겠네. 자, 맹자가 말했다. 서시처럼 예쁜 여자도 서시는 엄청 예뻤다는 여자입니다. 올나라 여자죠. 예쁜 여자도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사람들은 모두 코를 막고 지나갈 것이다. 반면에 비록 추하게 생긴 사람이라도 목욕 제기하면 상제께서 하느님에게 제사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그 본성이 난다. 여기서 자기의 재능이나 그런 게 어떻든 간에 어쨌건 자기가 노력하고 마음을 쓰는 거에 따라서 그 대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뭔가가 달라질 거라는 의미겠죠. 자, 맹자가 말했다. 천하 사람들이 사물의 본성에 대해 논하는 것은 단지 이미 드러난 자취를 추구하는 것일 뿐이다. 여기서 뒤에 본성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앞에 이제 서시 얘기도 결국에는 이제 본성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간에 어쨌든 그 사람이 노력하고 반성하는데 앞으로의 일이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자, 천하 사람들이 사물의 본성에 대해 논하는 것은 단지 이미 드러난 자취를 추구하는 것일 뿐이다. 이미 드러난 자취는 자연스러운 것을 근본으로 한다. 지혜로운 자를 싫어하는 것은 그가 천착함에 빠지기 때문이다. 천착함이요? 만약 지혜로운 자가 우임금이 물기를 내듯이 한다면 지혜를 싫어할 까닭이 없다. 천착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천착함이 무슨 말이죠? 응? 이거 왜 뭐지? 천착하다, 연구한다 그런 말이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파는 거. 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 뭔가를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 연구하고 그런 거 있잖아. 그걸 보고 천착하다라고 표현을 쓰나 봐요. 그러니까 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그가 천착함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몰입하고 집착한다는 의미겠죠. 여기서는 만약 지혜로운 자가 우임금이 물기를 내듯이 한다면 지혜를 싫어할 까닭이 없다. 우임금이 물기를 흘러나가게 한 것은 억지로 일삼지 않는 방법으로 실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천착하다는 거는, 지혜로운 사람이 천착한다는 거는 이제 뭔가를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억지로 힘써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 그건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만약 지혜로운 자가 우임금과 같이 억지로 일삼지 않는 방법을 택한다면 그 지혜 역시 위대한 것이 될 것이다. 비록 하늘이 높이 있고 별들이 멀리 있지만 진실로 그 드러난 자취를 구하기만 하면 1000년 동안의 동짓날도 앉아서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건 좀 맹자의 그 본문에서 맥락이 좀 벗어난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사실 앞에서는 계속 이제 노력한다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노력한다. 그 다음에 노력한다. 그 다음에 뭐 반성한다. 계속 이제 계속 계속 스스로 이제 갈구한다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노력이라는 건 사실 이제 억지로 뭔가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단순하게 맹자의 말이 단순하게 그냥 이제 그 어떤 말을 얘기하다 보니까 모순된 말들이 그냥 실수로 나오게 된 것이라고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까 이루 상편에 보면 그 뭐죠? 정치하는 것이 참 쉬운데 그게 이제 대부들의 큰 가문들의 뭐죠? 비리 맞춰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뭔가의 편집을 하다가 잘못 들어간 구절로 해석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후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이거는 맹자의 전체 분위기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 자, 제나라의 대부인 공행자가 아들의 상을 당했으므로 여기도 역시 제나라의 대부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공행자, 유자지상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공행자가 아들의 상을 당했으므로 우사벼슬에 있는 왕환이, 우사라는 건 벼슬 이름이겠죠. 왕환이 조문을 갔다. 그가 문에 들어서자 달려가 그와 말을 건네는 자가 있었고, 또 그가 자리에 앉자 우사의 자리로 가서 그와 이야기를 나눈 자가 있었다. 맹자만 우사와 말을 나누지 않자 우사는, 왕환은 불쾌하게 여기며 말했다. 여러 군자들은 모두 나와 말을 나누는데 맹자만 유독 나와 말을 하지 않으니 이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지가 가서 씨발 말하면 되지. 맹자가 이를 듣고 말했다. 예에 따르면 조정에서는 남의 자리를 지나가 남과 말하지 않으며 등급을 뛰어넘어서 서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첨하거나 유착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하겠죠. 나는 그러한 예를 지키려 하는데 왕환은 내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하지 않느냐. 왕환은 맹자한테 예를 모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를 모르는 것은 맹자다라고, 예를 모르는 것은 왕환이다라고 맹자가 얘기하는 거죠. 자, 군자가 말했다. 군자가 남들과 다른 까닭은 마음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맹자왈 군자 소이 이어 있냐. 다른 사람과 다른 바는 이기 이것이다. 기 존심야. 존심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존자가 이제 존재할 때 그 존자고요, 심자가 마음 심자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존자 한번 찾아볼까요? 정확하게. 있을존자입니다. 있을존. 있을존. 그 다음에 존재한다, 살아있다, 안부를 묻다, 노고하다, 위로하다, 노고를 치하하다, 위로하다, 존문하다, 문안하다, 보살피다, 살펴보다, 보존하다. 보존하다는 뜻을 가지고 이제 요거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마음을 간직한다, 보존한다. 여기서 보존한다는 말로 이걸 만약에 해석을 한다 그러면, 아니면은 그냥 있을 존자니까 마음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죠. 심이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심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어진 마음이 있다, 맥락상 맹자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맥락을 살펴본다 그러면 어진 마음이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아마 뒤에 따라 나오겠죠. 그죠? 그 얘기를 한번 봅시다. 자, 군자는 인으로서 바로 이제 어질단 말이 나오죠. 어짐으로써 마음을 간직하고, 예로서 마음을 간직한다. 어진 사람은 남을 사랑하고, 예의 바른 사람은 남을 공경한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항상 그를 사랑하고, 남을 공경하는 사람은 남도 항상 그를 공경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도리 어긋나게 대할 경우에는 군자는 반드시 내가 틀림없이 어질지 못하고 틀림없이 예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라 하겠는가라며 스스로 반성한다. 아까 맹자가 왕환에게 했던 이야기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죠? 말이 좀 달라지셨는데, 스스로 반성해 보아도 자신이 어질게 행동했고, 스스로 반성해 보아도 예를 지켰는데도 어떤 사람이 여전히 도리 어긋나게 대한다면 군자는 틀림없이 내가 진심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다시 스스로 반성한다. 그러나 스스로 반성해 보아도 자신의 진심을 다했는데도 그가 여전히 도리 어긋나게 대한다면 군자는 이 사람은 쓰레기다. 그렇다면 금수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금수에게 무엇을 따지겠느냐 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새끼는 짐승 같은 새끼다, 사람 같지 않은 새끼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군자에게는 죽을 때까지 지니고 가는 걱정거리가 있어도 일시적인 근심은 없다. 군자에게 있는 걱정거리는 이런 것이다. 순임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그런데 순임금은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 그 명성이 후세에 전해지고 있는 반면 나는 아직 시골의 평범한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야말로 걱정거리로 삼을 만하다. 이 걱정거리라는 거는 내가 순임금과 같은 사람인데 순임금처럼 어진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게
걱정이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거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걱정거리다라는 말을 쓰진 않는데요. 그 옛날 글들에 보면은 보통 이걸 가지고 이제 걱정거리다. 그러니까 어질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어질지 못함을 걱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질게 되고 싶다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걱정한다면 그것을 걱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순임금처럼 해야 할 뿐이다. 그것 말고 군자가 근심하는 것은 없다. 어진 일이 아니면 하지 않고 예가 아니면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갑작스럽게 닥치는 근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자는 그것을 근심으로 여기지 않는다. 결국 군자가 이제 근심해야 할 것, 걱정해야 될 것은 그냥 예를 들면 돈 없다 그런 게 아니라 내일 먹을 밥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한평생 어질게 살지 못할까, 어질게 살아야겠다라고 항상 이제 마음을 바로잡고 반성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말 계속 나오는 게 지루하죠 좀. 파이팅이 안 나오네. 아무튼 그 전체적으로 이루편에서는 계속 이제 그런 말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임금과 후직은, 우임금은 여러분이 아는 그 우임금이고 후직은 주나라의 시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왕이 아니고 이 사람의 자손이 주나라의 왕조가 됐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임금과 후직은 태평한 시대에 세 번이나 자신들의 문 앞을 지나가면서도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공자는 그들을 어질다고 찬양했다. 요거는 일한다고, 이 사람들이 정치한 사람들인데 우임금은 치수로 유명하고요. 강 같은 거 있잖아. 제방 쌓고 그런 걸로 유명한 사람이고, 후직은 농사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자기 집 앞을 지나면서 자기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어질다고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공무원 자리에 있으면서 그 공무를 처리한다고 바빠가지고 자기 집안을 돌보지 못할 정도까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어질다고 하는 거겠죠. 안회는 난세에 누추한 골목에서 초라한 밥 한 그릇과 물 한 바가지를 먹으며 살았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러한 가난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지만 안회는 변함없이 즐거워하였으므로 공자는 그를 칭찬했다. 안회가 여러분이 아는 그 안현입니다. 안현. 공자의 제자죠. 자, 맹자가 말했다. 우임금과 후직 그리고 안회가 추구하는 도는 하나였다. 우임금은 세상 사람 중에서 물에 빠진 자가 있으면 마치 자신이 물에 빠뜨린 것처럼 생각했고, 후직은 세상 사람 중에 굶주린 자가 있으면 마치 자신이 굶주리게 한 것처럼 생각했으므로 그렇게 다급하게 사람들을 구제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임금은 치수한 사람이고 후직은 농사짓는 사람이라 그랬죠. 자, 우임금과 후직과 안자는 서로 처지가 바뀌더라도 모두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한 집안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말릴 경우에는 비록 머리를 풀어 헤치고 가끔만 겨우 멘체 가서 말리더라도 괜찮다. 그러나 마을의 이웃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말릴 경우에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가끔만 멘체 가서 말린다면 잘못이다. 이 경우에는 비록 문을 걸어 잠그고 그대로 있어도 된다. 마지막 이야기는 잘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우임금하고 후직하고 안자가 서로 처지가 바뀌더라도 모두 그렇게 쓸 것이다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한 집안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말릴 경우에 요 얘기 있잖아요. 요 이야기는 갑자기 여기 왜 들어와 있는지가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지금 같은 장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단이 띄엄띄엄 이제 있거든요. 내용마다.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집안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말릴 경우 요거는 독립된 장으로 따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왜 앞에 이제 우임금하고 후직하고 안회 얘기 붙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의미가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자, 공도자가 말했다. 광장에 온 온나라 광장에 대해서 광장이라는 건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 최인훈 소설 말 최인훈이 아니고 그 소설가 이름 누구냐? 최인훈 맞나? 아무튼 그 광장 말고 그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제 나라의 장군이랍니다. 광장에 대해서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불효한 자라고 하는데 선생께서는 그와 규율하시고 게다가 예를 갖추어 그를 대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광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금 각주를 보니까 제 나라의 장군인데요. 광장의 엄마가 아빠한테 무슨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그 광장의 아빠가 엄마를 죽였대요. 광장의 엄마 와이프를 죽인 거죠. 광장의 엄마인 자기 와이프를 죽인 거죠. 그 마구간 나라에 파묻었대요. 그래서 광장이 그것을 여러 번 자기 아빠한테 그 자기 엄마를 용서하고 와이프를 용서하고 이제 장례를 제대로 치러줘라 라고 했는데 아빠가 그걸 안 들어줘서 서로 멀어지게 되었대요. 자기 아빠를 떠나서 한 거죠. 자취하게 된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온 나라 사람들이 이걸 불효한 자라고 했다 그러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 새끼가 아니네. 얘가 뭔지 모르는 새끼들이네. 자, 맹자가 말했다. 세상 사람들이 불효라고 부르는 것에는 5가지가 있다. 자기 몸을 나태하게 놀려서 부모 봉양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불효이다. 전에요. 바둑과 같은 노름에 빠지고 술 마시기를 좋아해서 부모 봉양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두 번째 불효이다. 바둑과 같은 노름은 아닌데 저는 게임을 많이 하니까 두 번째 저도 이게 전에요. 재물을 좋아하고 처자식만 편애해서 부모 봉양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세 번째 불효이다. 집에 안 가고 여자친구만 만나고 돈 욕심만 많으니까 이것도 전해요. 감각적인 욕망을 거리낌 없이 추구해서 부모를 치욕스럽게 하는 것이 네 번째 불효다. 이건 여러분이네요. 만용을 부리고 싸움을 일삼아 부모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5번째 불효이다. 이거는 난가? 이건 좀 애매하다. 광장이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느냐? 광장은 다만 부자지간의 관계에서 자식으로 아버지에게 선행을 하도록 책망하다가 아버지와 서로 뜻이 맞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사실 앞에서 그 가족들끼리 선행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나? 자, 선행을 하도록 책망하는 것은 친구 사이의 도리이다. 부자간에 선행을 하도록 책망하는 것은 부자지간의 은혜를 크게 치는 것이다. 아, 여기 나와있네. 광장인들 어찌 부부나 모자와 같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았겠느냐.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내를 내보내고 자식도 내쳐서 죽을 때까지 그들의 봉양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은 죄를 더 크게 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니 이것이 바로 광장의 사람됩니다. 광장이 그렇게 한 것은 그때 당시에 예의에 관한, 그러니까 효도에 관한 인식과는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요런 사유가 있고 그것은 맹자 보기에 타당한 일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광장은 사람됨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증자가 무성에 살고 있는데 무성은 뭐 지명이겠죠. 월나라가 쳐들어왔다. 이때 어떤 사람이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어째서 가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증자는 내가 떠난 다음에 내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거나 마당의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다. 적이 물러가자 이거 누구한테 분부한 거지? 하인들인가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자기는 도망가고 하인들한테는 이제 집 지키라고 그런 건가? 적이 물러가자 증자는 내 담장과 집안을 수리해라. 내가 돌아간다 라고 분부하고 피난했다. 적이 물러가고 증자가 돌아왔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무성의 관리들이 선생을 이와 같이 충성스럽고 공경하게 대접했는데도 적이 쳐들어오자 앞장서서 도망쳐서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본이 되었다가 본이라는 거는 그거죠. 무슨 컬렉션이야? 그 본이라는 거는 그 본보기가 되었다가 적이 물러가자 돌아오신 것은 옳지 못한 듯합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제자인 심유행이 이것은 니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전에 우리 심유씨 가문이 부추라는 자가 난을 일으켜 화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선생님을 따르던
자가 70명이었지만 선생을 따라 모두 피했기에 한 사람도 그 화를 겪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증자는 적이 쳐들어오니까 도망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책망하니까 그 심유행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그 비슷한 일이 있었었는데 그때 잘 도망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오히려 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자사는 공자의 손자입니다. 자사가 위나라, 작은 위나라에 살고 있을 때 제나라 군대가 진입해왔다. 이때 어떤 사람이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어째서 떠나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자사는 만약 내가 떠나버린다면 군주는 누구와 더불어 지키겠는가? 라고 했다. 자, 자사하고 증자의 그 행동이 완전히 상반되죠. 맹자는 이 두 가지 사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증자와 자사가 추구한 도는 하나였다. 다만 당시 증자는 스승이며 원로인 처지 있었고 자사는 신하이며 낮은 관리인 처지 있었다. 증자와 자사는 처지가 바뀌었어도 모두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맹자가 이제 변명을 했는데 좀 이건 궁색하네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자의 제자가 증자고요. 증자의 제자가 자사입니다. 그리고 자사의 제자가 맹자이기 때문에 맹자 입장에서는 증자는 스승의 스승이고요. 그리고 자사는 스승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승들의 모순된 행위에 대해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게 사실 여기서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좀 궁색한 변명입니다. 내가 보기엔. 아두나다 그러는데 어떻게 전쟁 때는 이렇게 신속하게 도망갔을까? 사실은 아두난 척했던 거지. 자, 계속 읽어봅시다. 제나라의 재상인 저자가 물었다. 여기도 물론 제나라의 재상이라는 말은 원문에 없습니다. 그냥 저자왈 돼 있습니다. 저자가 물었다. 왕께서 사람을 시켜 선생을 몰래 살펴보게 하는데 선생께서는 과연 남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어찌 남들과 다르겠습니까? 요순과 같은 성인도 보통 사람과 같을 뿐입니다. 요순과 같은 성인이 요순도 결국에는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 사람 같다는 거는 결국에는 본질은 같은데 어질게 노력했느냐 노력하지 않았느냐 그게 다르다는 얘기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뭐 조금 뒤로 가면 좀 더 분명해질 겁니다. 자, 제나라에 처 한 명과 첩 한 명을 데리고 한 집에서 사는 자가 있었다. 야, 씨. 누구는 여자 한 명도 없는데 누구는 둘이나 있네. 자, 남편은 외출했다면 반드시 술과 고기를 실컷 먹은 후에 되돌아오곤 했는데 같이 마시고 온 사람은 누구인지 그러니까 같이 마시고 먹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처가 물어보면 남편은 모두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의 이름만 대었다. 처가 첩에게 남편이 외출했다 하면 반드시 술과 고기를 실컷 드신 후 돌아오는데 함께 마시고 먹은 사람이 누구인지 여쭤보면 모두가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이름만 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온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 가는 곳을 몰래 알아보려 한다 라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이 가는 곳을 몰래 뒤따라가는데 도성안을 두루 돌아다녀도 누구와는 남편과 함께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없었다. 남편은 결국 동쪽 성곽의 무덤들 사이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에게로 가더니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을 얻어먹고는 그곳으로 부족하면 다시 두리번거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실컷 배불리 먹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아내가 돌아와 첩에게 말하기를 원래 남편이란 우러러보면서 일생을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인데 지금 우리들 남편은 이 모양이다 라고 하고서 첩과 더불어 남편을 흉보면서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 울고 있었다. 그런데도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의기양양하게 밖에서 들어와서는 처첩들에게 의시되었다. 군자가 볼 때 오늘날의 사람들이 부귀와 영달을 구하는 방법치고 이처럼 처첩들이 부끄럽게 여기고 서로 울지 않은 것이
드물다. 사람들이 하는 게 부끄럽다. 남편이 하는 거 보면 사실 부끄럽잖아요. 처첩들한테는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아니까 어제 높은 사람들하고 이제 먹고 왔다고 얘기하고. 근데 실제로는 가가지고 이제 남들 제사, 자기 집안도 아니야. 남들 제사 지내는 데 가가지고 그거 남은 음식 먹어도 얻어먹고, 그거 와가지고 이제 그거 하고 와가지고 처첩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되게 비굴하고, 그리고 남들을 속이는 행위인데, 뒤에 나오는 말들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어진 사람이 보기에는 요즘 사람들이 그 뭐예요? 요즘 사람들이 이제 출세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뭐 돈 벌려고 그러고, 그리고 재상 들려고 그러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하려는 수단이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 남자처럼 되게 이제 추잡하고 그리고 비굴한 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건 좀 이질적이에요. 이것도 어질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루편의 전체적인 맥락에는 잘 맞는 글이긴 한데, 근데 보통 이런 비유나 우화들이나 이야기들은 장자에 보통 많이 나오는 편이지, 맹자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맹자는 보통 일화들, 맹자가 직접 겪은 일화들이 많이 나오고, 돌려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우화로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서는 유독 맹자가 또 이제 비유적인 이야기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이질적입니다. 장자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런, 그래, 시도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누가 나중에 이제 맹자인 척하고 이제 글을 끼워 넣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일단은 전체적인 맥락에 맞기 때문에 뭐 그 신뢰성이 없다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아예 뭐 다른 얘기거나 그러면 내가 이제 의심해 보겠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자, 요까지입니다. 요까지가 이루 하편입니다. 이루 하편. 오늘 이루 상편하고 하편 읽었는데, 정리해보자면은 대체로 이제 어질게 살아라, 어질게 살아라, 어질게 살면 어질게 살고 어질게 정치해라, 어질게 살고, 어질게 사는데 어질게 산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쭉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루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만장편입니다. 만장은 사람 이름이고, 뭐 만장엔 또 어떤 얘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다음 편에 또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다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에는 일본 서기를 요즘 읽고 있고요. 역사책 읽는 시간이고,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글쓰기 첫걸음 시간이고요.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저녁이 아니면 밤이구나, 다 11시니까 밤 11시에는 맹자를 읽습니다. 그 철학산책이라고 해서 철학책을 읽는 시간인데, 요즘은 예전에 장자 4편을 읽었고요. 지금은 두 번째로 맹자를 읽고 있습니다. 맹자. 장자보다 재밌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맹자는 확실히 이제 재밌는 책이긴 합니다. 언젠가 성리학 책 같은 것도 읽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읽으면 지루해 뒤지겠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 그러면 철학산책은 다시 돌아오고, 아마 이번 주 중에는 내가 방송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내가 일이 좀 쌓여있는 게 있어가지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